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두 가지를 더 많이 갖게 됩니다. 하나는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에 나를 증명하는 일이 급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냈는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말로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어 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말을 줄였더니 편해졌다. 다 보여주지 않으니 더 안전해졌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깨달음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은 바뀝니다. 드러내는 삶에서 지키는 삶으로.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솔직해야 진짜 관계다. 속을 보여야 믿음이 생긴다. 하지만 현실은 늘 그 말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사람의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한 번 드러난 사생활은 언제든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사람을 오래 지켜보며 이런 결론에 닿았다고 하지요. 지혜는 말이 많을 때 생기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 바로 사생활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노후의 평안을 지키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것을 알고 침묵으로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춰야 할까요?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노년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제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묵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추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사람들의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한 번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드러난 비밀은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노후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침묵의 영역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젊을 때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열정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며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절제와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존경을 받고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도 대부분은 자기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털어놓은 비밀은 그들에게 잠깐의 관심거리일 뿐 당신을 근본적으로 구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비밀이 언젠가 당신의 약점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춰야 하는가?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이제부터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실패와 아픔은 감춰라. 자식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가슴도 함께 아프지요. 하지만 자녀의 실패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독을 마시는 일과 같습니다. 이웃의 동정 어린 시선은 겉으로는 위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은밀한 우월감과 안도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야.
사람은 누군가의 불행을 들으며 자기 삶을 위로받기도 합니다. 당신의 아픔이 그들의 위안거리가 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두 번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며 당부했습니다. 힘들고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뜻을 꺾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자신이 당한 치욕과 억울함을 세상에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18년의 유배 동안 한 번도 내가 억울하다 세상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묵묵히 학문에 정진했고 후세에 남을 업적을 쌓았습니다. 자녀의 아픔을 세상에 털어놓는 순간 그 아픔은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가 되고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낙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은 정보가 너무 빨리 퍼집니다. 한 번 번진 소문은 잡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사업에 실패했든, 이혼을 했든, 해고를 당했든, 건강 문제를 겪든, 그 모든 것은 가족만이 알아야 할 일입니다. 완전히 숨기기 어렵더라도 당신이 직접 입으로 말하는 것과 사람들이 어렴풋이 짐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이 말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확실한 사실이 되어 널리 퍼집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면 지켜주십시오. 조용히 지지하고 묵묵히 돕고 말로 위로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자녀의 실패는 부모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침묵으로 통과하는 부모가 진짜 어른이 됩니다. 두 번째, 경제적 어려움은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 노후의 불안은 대개 돈에서 시작됩니다. 병원비, 생활비, 물가, 주거비. 연금은 부족하고 지출은 늘고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그럴 때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약자가 됩니다. 경제력은 사회에서 발언권이 되고 여유는 사회적 지위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도와주기보다 거리를 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부탁할까봐, 혹시 빌려달라 할까봐 사람은 미리 피합니다. 결국 남는 건 위로가 아니라 고립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숫자부터 보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현황입니다. 내 자산은 얼마인지, 수입은 얼마인지, 고정 지출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야 현실적인 해결책이 보입니다. 그리고 의논은 가족 안에서만 하십시오. 자녀들과 솔직하게 공유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숨기지도 말고 체면 때문에 과장하지도 마십시오. 필요하면 정부 복지 제도도 알아보십시오. 기초연금, 의료급여, 주거급여. 당신이 평생 세금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이웃과 친구에게는 절대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정도의 일반적인 말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 구체적인 곤란, 구체적인 사정은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이 당신의 존엄을 깎게 두지 마십시오. 정약용 역시 유배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거나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후세에 남을 저작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드러내지 말라.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 이상이 생깁니다. 관절이 아프고 잠이 깨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 질환도 생기지요.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나누면 위로받는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건강 이야기를 너무 자주, 너무 자세히 하면 사람들은 처음엔 걱정하다가 나중엔 지칩니다. 또 그 이야기야. 그 반응이 생기면 만남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더 심각한 건 당신이 약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지 않습니다. 영향력은 줄고 관계는 좁아집니다. 물론 가족과 의사에게는 솔직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 한두 명과는 나눌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모든 자리에서 건강 이야기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아픔을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아픔에 매몰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요즘 산책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스트레칭을 해요. 검진을 꾸준히 받고 있어요. 아픔이 아니라 관리와 회복의 방향을 말하십시오. 질병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게 두지 마십시오. 네 번째, 과거의 성공담을 반복하지 말라. 나이가 들면 현재보다 과거가 자꾸 떠오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예전에 내가 일할 때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영향력이 줄어들수록 빛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지니까요. 하지만 과거 자랑을 반복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저 얘기만 하는구나. 특히 젊은 사람에게는 역효과가 큽니다. 거리부터 둡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과거의 영광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에 충실했습니다. 그 시기에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과거 이야기가 하고 싶어질 때 잠깐 멈춰서 물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정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서인가?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지 않는 편이 지혜롭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다면 과거 자랑이 아니라 현재형 조언으로 바꾸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한 문장이 품격을 지킵니다. 다섯 번째, 가족 갈등을 밖으로 꺼내지 말라. 가족이라고 늘 화목할 순 없습니다. 자녀들 간의 갈등, 며느리 사위와의 마찰, 양육 방식의 갈등, 상속과 재산 문제. 마음이 답답하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가족 갈등을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이야기는 퍼지고 과장되고 왜곡됩니다. 결국 가족 전체가 동네의 화제가 됩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불만을 외부에 털어놓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언젠가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고 관계는 복구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습니다. 정약용은 가족을 사랑했지만 가족 문제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지고 화평해진다고 조언했지요. 가족 갈등이 생기면 먼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지금 해결해야 하는가?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가? 정말 심각하다면 가족회의,
가족 상담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족 안에서만 하십시오.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6번째, 험담과 비판을 삼가라.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더 잘 보입니다. 사회가 답답하고 사람의 무례가 눈에 들어오고 정치가 화가 나고 젊은 세대가 이해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말로 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험담과 비판은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당신이 남을 비판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저 사람도 언젠가 나를 비판하겠구나 생각합니다. 신뢰는 깨지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험담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점점 자극적인 말만 찾게 되고 확인되지 않은 말까지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천하의 일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려 하지 말고 자기 삶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정치적 이야기, 사회 문제 비판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관점이 다르면 불필요한 갈등만 남습니다.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십시오. 정중하게 말해도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대신 긍정적인 이야기, 건설적인 제안, 희망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노후의 평안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이 18년 유배를 견딘 힘은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의 힘이었습니다. 억울해도 하소연하지 않았고 부조리를 봐도 성급히 비판하지 않았고 복수하고 싶어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 에너지를 학문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침묵은 단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존경을 부르고 신뢰를 쌓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말할지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정말 편해질까? 아니면 더 복잡해질까? 대부분의 경우 침묵이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합니다. 반대로 불평과 험담이 많은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어수선해집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어수선함을 남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정을 남기는 사람입니까? 그 선택은 말과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사생활을 감춘다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표면적인 정보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지는 관계. 그 관계는 많은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청, 배려, 일관된 태도, 그리고 필요할 때만 꺼내는 한마디에서 나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시간과 에너지에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배우고 가족과 더 따뜻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 계절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한 것을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계절에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현명한 침묵에서 옵니다. 정약용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강함은 절제에서 나오고 진정한 지혜는 침묵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이 남길 유산은 재산이나 명예만이 아닙니다. 품격과 지혜입니다. 후대가 당신을 기억할 때 참 품이 있는 분이셨다. 지혜로운 어른이셨다. 그렇게 말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유산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제 당신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사생활을 지혜롭게 감추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드러냄보다는 간직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노후는 아름다운 황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